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담병상 의료 인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긴 시간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가운 대신에 환자복을 입고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길병원. 코로나19 전담병상이 가동되고 있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근무복 대신 환자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호복 안에 챙겨 입을 의료용 가운이 일찌감치 떨어져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간호 인력들도 현장에는 항상 부족한데 더 많이 좀 열악한 상황인 거고요. 수술 가운, 소위 말하는 그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마 환자복을 입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방호복을 벗을 때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안에 입은 옷까지 모두 탈의해 폐기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불가피하게 의료진 근무복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와 인턴들이 병원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부족한 의료 인력과 낮은 처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과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일 1,000명대에 육박했던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다행히 주춤한 상황. 시급했던 전담병상 확보는 한숨을 돌렸다곤 하지만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길어진 코로나19 여파에 서민 살림까지 휘청하자 지자체도 앞다퉈 지역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 형태에서 벗어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시민 동료 차원의 지원도 눈에 띄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각 가정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 50매를 나눠주는 계획입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가정이 다 받을 수 있다 보니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19만 세대에 보내는 쓰레기 봉투는 모두 966만 장입니다. 배부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배부 방식도 여러 방법으로 나눴습니다. 규모가 작은 마을이나 공동주택에서는 통리장이나 관리사무소, 마을회관을 통해 배부하고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는 것만큼 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쓰레기 봉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방문객들이 줄어들면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으로 가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떡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서치호 씨가 이곳 계산시장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17년째입니다. 친구 형이 떡집을 했는데 알바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잡혀서 떡을 배웠죠. 거의 15년 넘어가죠. 2005년부터 했으니까.
또 다른 가게에서는 계산시장의 터줏대감인 김석철 씨 부부가 닭과 오리를 손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1982년 계산시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장사를 해왔다는 김 씨. 그의 기억 속에는 대여섯 개 점포가 모여있던 계산시장의 첫 모습이 생생합니다. 10,000원 없으면 못 사도 장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됐죠. 옛날에 그냥 뭐 자전거 아니면 구름하러 막 인력거로 끌고 다니면서 배달해주고 그랬어요. 추억거리가 많죠. 아주 옛날에는. 아내 김명순 씨에게 계산시장은 마치 둘째 아들 같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 1979년 10월 20일 날 시작해갖고 21일 날 우리 작은 아들을 낳았어. 하루 장사하고. 그럼 느끼시기에 거의 뭐 시장이 작은 아들이랑 똑같이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잊어먹질 않아. 아, 내가 여기서 청춘을 다 바쳤구나. 인천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계산시장. 시장 내 140여 점포 상인들은 저마다 과일과 생선,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매일 손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배달로 만두를 판매하다 최근 계산시장에 자리를 잡은 서단미 씨 가족도 손님과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주 보면서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뭔가 더 활기차진다고 해야 되나? 배달을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건조했다 그러면 시장은 좀 활기차요.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계산시장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계산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장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를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다 보니 일부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 이후 매출이 2.5배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전통시장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입을 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좀 덜 하긴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앱을 통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 있는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판매하는 사장님의 금바구니 사업을 비롯해 가격 원산지 표시제 등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객들의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신선하고 물건 좋고 친절하고. 전통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좀 색달라하시고 뭐 매출 같은 경우도 그 행사 상품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 좀 증가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이렇게도 해놨다. 시장이 너무 좋다. 깨끗하고 상큼한 맛도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봄으로 해서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안에 들어와서 구입해 가시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 계산시장은 올해부터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계산시장은 올해와 내년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장 안에서 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영상으로 제작한다거나 이제 카피나 그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바구니 사업에서 그림이랑 카피를 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서도 좀 더 구매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계산시장이 우리 고객분들이 시장을 오셨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움과 새로운 변화가 한데 공존하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인천 계산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구는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부평구의 문화도시 지정 배경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이재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음악입니다. 해방 이후 자리 잡은 부평 미군기지는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점입니다. 로큰롤 등 대중음악이 이곳 미군기지를 통해 전파됐고요. 신중현, 조용필 등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당시 부평 미군기지 인근 클럽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부평에는 풍물도 유명하죠. 매년 열리는 부평 풍물 대축제는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폐막식이 이곳 부평에서 열린 것도 앞서 설명한 바로 이런 역사성 때문입니다. 부평구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는데요. 2019년 예비 문화도시에 이어 2021년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된 겁니다. 문화도시 부평, 비전은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인데요. 미션은 시민 주도의 문화두레 실현입니다. 문화두레라는 표현을 쓴 이유, 바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도시를 디자인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부평구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간을 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뿐 아니라 복원되는 굴포천 상류에는 수시로 예술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부평 미군기지는 그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음악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음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모든 것은 큰 틀일 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구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19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문화도시 부평,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역 주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월과 2월에는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찾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양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와 방역 등의 구청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동시에 생활비도 벌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출입명부 한 번만 작성해 주세요. 계양구청 1층에서 출입명부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22살 김한나 씨. 대학생인 김 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군대를 전역한 황순찬 씨 역시 방학 기간 일자리를 찾던 중 김 씨와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한 황 씨는 계양구청 동물보호팀에서 동물 등록과 AI 방역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4번 만에 붙었는데 모두 시급도 오르고 그래서 알바 구하기도 어렵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알바로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참여한 사업은 계양구가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학생들에게 구정체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양구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다 보니 96명을 채용하는 이번 겨울방학 모집에서는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월과 2월 중 한 달 동안 20일을 근무하고 월급 1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도 겨울방학 기간 예비 대학생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른 애들도 수능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를 다 찾다 보니까 자리는 없는데 애들이 계속 찾으니까 아무래도 불가능이라고 거의 만족도는 그 무엇보다 최고죠. 계양구가 올해 계획 중인 사업 참여 인원은 모두 300명.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민원 접수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보조하는 학생들의 역할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학생들이 열체크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시에 많이 오시니까 그런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계양구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를 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달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출시했죠. 첫 달에만 주문액 30억 원을 넘겼습니다. 배달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앱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 공공배달앱이 그 독과점의 시장을 깨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수원과 화성 등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유정우 대표. 민간앱의 비싼 수수료와 꼼수에 억울함이 많아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을 쓰기 시작한 사례자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앱이고요. 지금 독과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모두 힘이 든 이 민간 배달 앱 독과점 체제를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공공 배달 앱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가맹점 신청을 했고 이용 한 달. 화성에 있는 식당 한 곳에서만 공공앱으로 들어온 주문이 1,100여 건. 대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건데 이용 수수료로 낸 돈은 30만 원입니다. 다른 민간 배달앱으로 똑같은 매출을 기록했다면 375만 원을 수수료로 줘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공앱을 이용하면서 345만 원의 차액이 추가로 발생한 셈입니다. 달 저희들이 입점해서 사용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안팎을 차지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 꽤 넘죠. 16%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을 육박하는 위협하는 3위 업체입니다. 경기도가 만든 앱의 이름은 배달특급. 출시된 지 불과 한 달 만인데 이를 통해 30억 원이 넘게 거래됐고 이용 회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성과 오산, 파주 세 곳에서만 시범 서비스를 열고 있는데도 꽤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용자 중 절반은 한 달 동안 한 번 사용해본 후 2건 이상, 그러니까 배달 특급을 통해 재주문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점적인 배달앱 시장이 바뀌길 원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깨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맞대결을 더 확장할 예정. 사실 올해에 이제 24개를 더해서 총 27개를 올해 안에 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 24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경기도 전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울어진 배달앱 시장을 바로잡는 신호탄을 성대하게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가 공모와 별개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대체 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기구인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당시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모에서 대체 매립지가 정해질 경우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도 힘이 실린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신의 SNS에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자는 인천의 외침을 반영한 공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인천시는 미래 세대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아동 청소년과 내 아동 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부천시는 전담 공무원 8명과 보호요원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아동 보호팀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당 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위탁, 대리 등 피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